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그리얼슨 구례선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로버트 그리얼슨은 1868년 캐나다 동부 할리팍스에서 태어났다. 1890년 달하우스 대학교, 1893년 파인힐 신학교, 1897년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리얼슨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소래교회의 맥켄지의 영향이 컸다. 신학교 시절 친구인 맥켄지의 한국행은 그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었고 맥켄지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리얼슨은 1898년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함경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1899년 원산에 정착했다. 1901년 함경북도 성진에 선교지부를 열고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설립했으며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간도까지 전도 활동을 확장했다. 1935년 정년 퇴임 후 귀국하여 1965년에 소천했다. 캐나다를 떠나 제물포에 도착한 그리얼슨은 상륙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는 창세기 29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비록 양떼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의 품 안으로 양떼를 모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들은 동료 캐나다인 에비슨의 환대를 받으며 서울로 이동하여 언더우드의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첫 주일에 그리얼슨은 언더우드의 한국어 통역을 통해 정동교회에서 한국에서의 첫 설교를 했다. 1898년 11월에 그리얼슨과 맥레는 언더우드와 함께 소래교회를 방문했다. 캐나다의 선교사 맥켄지가 순직한 소래교회는 캐나다 선교사들에게는 이미 성지가 되어버렸다. 그리얼슨은 저녁 설교에서 맥켄지의 삶을 회고하며 그가 어떻게 캐나다 한국 선교부의 설립에 기여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리얼슨은 맥켄지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 어디든지 예수나를 이끌며를 트럼펫으로 연주하고 교인들은 함께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마쳤다. 서울로 돌아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겨울을 보낸 그리얼슨은 이듬해 1899년 캐나다 장로회의 선교지역으로 새로 결정된 원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때 그리얼슨은 엿새 동안 육로로 이동했는데 그를 원산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원산에서 활동하던 캐나다 출신의 독립선교사 펜윅이었다. 원산에 거주하며 함흥과 성진을 오가던 그리얼슨은 성진이 북쪽 지역 선교를 위한 교두보호로 적합한 도시라 확신했다.
당시 함남의 행정 중심지요 도청 소재지가 함흥이었는데 그리어스는 함흥을 희생해서라도 성진에 선교사가 머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00년 캐나다 선교회는 성진에 선교지부를 여는 것을 합의하고 다음 해 봄 그리어슨 부부를 성진에 보내 성진 선교지부를 개설했다. 1901년 성진이 자유항으로 개항되고 외국인이 토지와 가옥을 살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다. 그리어스는 먼저 집과 교회를 짓고 선교 사업에 착수했는데 목수였던 그의 아버지 존 그리어슨이 직접 한국에 와서 그를 도와주었다. 그는 집을 크게 지어 서재에서 성경과 소책자를 판매하고 방 한쪽에서는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여의사였던 맥밀런이 내한하여 그리어슨의 사역을 도왔다. 1902년에는 언더우드 주선으로 여러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병원을 새로 건축하고 제동병원이라 이름했다. 제동병원은 원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었기에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1904년 러일 전쟁으로 병원을 잠시 폐쇄했지만 전쟁 후 1906년부터 다시 문을 열고 의료 사업을 펼쳐 나갔다. 제동병원은 1909년에 100여 명의 입원 환자와 1743명의 외래 환자를 감당하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제동병원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에 1919년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제동병원 앞마당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그리어스는 성진에서 교육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다가 1903-4년경에 교실 4칸짜리 건물을 지어 보신학교를 열었다. 그리어스는 1935년 은퇴하여 귀국할 때까지 보신학교의 교장으로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그의 아내도 보신여학교를 세워 여성들을 교육했다. 그리어스는 1903년 그의 아버지 존 그리어슨, 롭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에서 그곳 한인들에게 성서를 보급해 줄 것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진을 출발해 도보로 회령을 지나 러시아 국경 노바키에프스크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캐나다 장로회의 연해주 선교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그리어스는 한인촌을 순회하며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다. 1906년에는 홍순국 조사와 함께 용정에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1907년 럽을 이 지역에 파송했다. 한국인들의 연해주 이주가 많아지고 기독교인의 수요가 늘면서 1909년에 그리어스는 러시아를 다시 방문해 블라디보스토크 교회에서 주관한 성경 공부반 강사로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리어스는 북방 지역에도 효율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교지부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노력으로 캐나다 선교부는 회령과 간도의 용정에 선교지부를 설치하고 바커와 맥도날을 연이어 파송했다. 그리어슨이 성진에 세운 제동병원과 보신여학교는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그리어슨은 일본의 요시차리 인물로 지목될 만큼 한국의 민족운동에 적극적이었는데 그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1908년에 벌어진 일본 병사 구타 사건이다. 이 무렵 성진에서 활동하던 그리어슨은 함경남도 단천에 있는 원덕리 교회 문성기 장로로부터 아들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교회에 도착해 자신의 말을 묶어놓고 결혼식이 열리는 신부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일본군이 그리어슨의 말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4명의 병사가 말 2마리를 번갈아 가며 타고 있었다. 그리어슨은 말에 타고 있던 병사를 끌어내고
나머지 병사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그는 덕원장 헌병 분견소에서 근무하던 상등병 하마타였는데 그가 채찍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리어스는 항의를 하기 위해 헌병대 사무실을 찾았지만 헌병대장은 오히려 그를 체포하려 했다. 그리어스는 이에 그들을 노려보고 일어나 이튿날 성진으로 향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결국 그리어슨을 연회에 초청해 그에게 사과했다. 1909년 애국운동가이자 교육가인 이동휘가 그리어슨을 찾았다. 이동휘는 함남 단천 출신으로 강화 지역에서 교육과 민족운동을 전개했었다. 이동휘는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과 강화도 봉기의 배후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가 그해 12월 석방 후 서북학회와 신민회의 지도자로 활동했다. 이런 이동휘가 1908년부터 고향인 함경도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와 교육운동의 가능성을 살피다 1909년 그리어슨을 만난 것이다. 그는 그리어슨에게 자신을 캐나다 선교구역 내에 설교자로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선교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월급이 1년 전에 책정된 터라 성경을 나누어주는 매서인 자리밖에 없었다. 그리어슨은 당시 위대한 애국자로 알려진 그에게 이 일을 하기에는 보잘것없는 일이라 말했지만 그는 기꺼이 매서인이 되어 곧 허름한 옷과 집신을 신고 성경 보따리를 등에 짊어진 채 길을 떠났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이동희는 교육 및 전도 사업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사 밑에서 신변 보호를 받으며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였던 이동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고 그의 영향을 받아 함경도에 많은 교회와 학교들이 세워졌다.